이번에 정말 이전까지의 복선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인물들의 감정선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전개에 속도가 붙는 시점이죠. 오늘의 리뷰에서는 강철이는 왜 인간의 감정을 못 견디는지, 여리는 왜 강철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지켜보는지, 그리고 윤갑의 죽음이 만들어낸 삼각구도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갑의 몸에 들어간 악신 강철이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골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딘가 어색한 윤갑의 눈빛, 걷는 걸음, 말투, 심지어 손짓 하나에도 예전에 부드럽고 단정한 검소한 윤갑은 없죠.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빙이 됐을 때 그는 곧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전엔 몰랐던 인간의 생리적 조건들이죠. 배고픔, 추위, 피로, 감정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가슴을 쿵 내려앉히는 감정이죠. 특히 열의를 마주할 때마다 정체불명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죠. 왜 저 계집만 보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거냐? 이건 강철이로선 처음 겪는 감정이자 윤갑의 감정이 스며든 결과죠. 열의와의 과거 인연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강철이라는 비인간적인 존재가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윤갑이 나타났을 때 열이는 단박에 눈치를 채고 맙니다. 지금 눈앞의 윤갑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코 윤갑이 아닌 존재. 그의 눈빛엔 얼핏 윤갑이 담긴 듯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증오와 동시에 슬픔이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열이는 알고 맙니다. 그가 강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피하려 했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열이의 심장이 멈추질 않습니다. 13년 전 산에서 나무하던 소년 윤감이 그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너는 귀한 아이야. 반드시 너로 인해 누군가는 구원받게 될 거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강철이라는 악신이 윤갑의 얼굴에 더 씌워져서 어딘가 더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 몸 안에 깃든 건 13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악신 강철이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두려워했던 존재와 자신이 그리워했던 존재가 하나가 되어 나타난 지금. 기괴한 음기와 불길한 기운이 궐 전체에 감돌고 있음에도 열이는 스스로를 무당이 아닌 단지 애체장인이라 말하며 한사코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열이의 손끝에선 아직도 신기가 흐르고 있어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해도 신령들은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지금부터 무당의 운명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혹시 강철이란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 희망이 윤갑의 얼굴을 통해 스며든다면 그녀의 마음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골안 깊은 지하에서 드디어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중한 기운, 말 대신 허공을 가르며 울리는 기묘한 진동. 팔척기는 오래전 왕의 아비를 죽음으로 몰았던 바로 그 존재. 그리고 지금 왕의 어린 아들마저 집어삼키려 합니다. 강철이는 망설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고 윤갑의 몸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열이가 예전과 같은 단단한 눈빛으로 그 앞에 섭니다. 열이 그 몸에 갇혀 있을 거면 차라리 나랑 같이 싸워. 그 말 한마디에 강철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왜 그녀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그녀의 말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걸까? 그동안 언급만 되어 왔던 팔척귀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왕조가 음사를 금기로 삼게 된 근본 원인이죠. 도성의 무당이 발을 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존재가 지금 열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갑의 몸에 강철이가 들어와 있고 열이는 골로 향하고 있고 팔척귀는 그 둘의 만남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왕조의 틈을 벌릴 파문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밤이 깊어갈 무렵 궁궐의 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자의 처소에 들이운 검은 안개, 밤마다 울부짖는 짐승 같은 괴성,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녀들.
그 중심에 팔척기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왕 이정은 고요 속에서 흔들립니다. 왕자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차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만약 신을 부르지 않고는 구할 수 없다면 그 법을 만든 자가 먼저 그 법을 어겨야 하는가?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백성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내버린 인물이지만 원자가 광증에 시달리고 가장 신뢰했던 윤갑이 죽었다 살아나 이상한 행동을 하자 그의 내면에 봉인됐던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억하죠. 보왕의 방에 진동했던 썩은 냄새와 이부자리 속에서 기어나오던 벌레떼, 그리고 원자의 지금 모습을 겹쳐보며 느끼는 끔찍한 공포를요. 하지만 그는 왕이기에 어떤 법도 어길 수 없습니다. 열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스스로 만든 국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니까요. 왕의 고뇌는 점점 깊어지고 그의 곁에서 윤갑, 아니 강철이는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왕은 결단하게 될 겁니다. 왕이라면 법을 지킬 수도 부술 수도 있어야 하니까요. 열의는 결국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린 원자가 겪고 있는 이 광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기석을 손에 쥐죠. 하지만 그건 이미 윤갑의 몸을 차지한 강철이가 빼앗아버린 뒤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는 바로 이것이죠. 윤갑의 몸, 강철이의 정신, 열의의 감정. 윤갑은 죽었지만 그의 육체는 살아있고 강철이는 그의 몸에 갇힌 채 인간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으며 열의는 그들을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원한과 사랑 사이에 갈등합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산과 죽음, 인간과 신, 사랑과 원한이 뒤섞인 약한 충돌. 그 가운데 팔척기라는 절대악의 존재가 그 모든 균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감정의 충돌과 운명의 변곡점이 본격화되는 첫 번째 회차일 건데요. 강철이는 인간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악신에서 감정에 이끌리며 혼란을 겪는 존재로 변해갈 거고요. 열의는 과거를 마주하며 다시 무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왕은 금기를 깨고 인간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도성 안엔 운명적인 세 존재가 모두 모였습니다. 3화부터는 팔척기와의 본격적인 충돌, 그리고 열의와 강철이 사이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의 감정에 가장 마음이 쓰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내피셜 많이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